네, 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50분을 넘었어요.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 유- 저는 유튜브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유튜브라는 건 이제 시청자의 니즈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유튜브라는 게 좀 자극적이고 간단하고 요런 것들을 좀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한국 사람들 좀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성향이 그쪽이랑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좀 주저리 영상이 길죠. 그래서 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튜브를 이렇게 크게 키워나갈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광고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랑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그래도 또 계시는구나. 좀 주저리 좀 영상이 길어도 보시고 배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해서 그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찍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영상이 조금 길거나 뭐 지루하다 하더라도 봐주실 분들을 계속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빌드에 관한 영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빌드를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어, 능동적으로 빌드를 구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길 바란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아블로는 시즌제 게임이죠. 시즌제 게임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즌제 게임을 하는 이유는 일단 한 줄로 설명하면 성장이 빠르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성장이 너무 빠르면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컨텐츠 소모 속도를 게임사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장점도 성장이 빠르다. 단점도 성장이 빠르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략이나 영상의 목적이 좀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 또 어떤 일련의 이유로 게임 하실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저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이 게임에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게임할 시간도 적은데 즐길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 게 게임하는 시간이 적은 분들일수록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좀 그런 눈이 안 생기면 좀 잘못된 정보를 거르는 눈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곧 내 시간 낭비로 또 이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략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해도 다른 사람의 공략을 계속 지속적으로 봅니다. 보면서 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을까 해서 다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략을 매일 보는데 최근에 본 공략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소용돌이 공략인데 쌍수를 쓰는 소용돌이였거든요. 근데 쌍수로 소용돌이를 쓰면 뭐 공속이 빨라져서 공속이 빨라지면 전쟁 인도자 효과를 많이 받아서 보강 유지가 더 잘 된다라고 적혀 있는 구절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공략을 쓰는 사람이지만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심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분을 A to G를 막 박사 마냥 그렇게 잘 아는 사람만 공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론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쟁 인도자 같은 경우에는 소모한 분노 75당 보강을 채워준다고 돼 있죠. 그리고 소용돌이에 보시면 소용돌이의 분노 소모는 틱당이 아니라 초당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속이 빨라지든 안 빨라지든 전쟁 인도자 효과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툴팁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성의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툴팁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는 최소한의 성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히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 정보들을 걸러내야 걸을 수 있는 눈이 생겨야 시간 낭비가 덜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일수록 최소한 기본적인 게임 이해도는 갖추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즌제 게임을 제가 앞전에 시즌제 게임에 대한 언급을 왜 했냐면 시즌제 게임을 할 때는 언젠간 초기화를 하게 되고 육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을 또 하게 되면 샤이 영상을 보니까 신발은 이 네 줄이 하이엔드 옵션이다 하더라 라고 외우셨어요. 근데 다음 시즌을 시작해갖고 캐릭 육성을 하면 이 옵션 네 줄이 바로 나올까요? 물론 운이 좋아서 나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매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엔드 기준으로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반지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자원 생성량을 꼭 붙이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죠. 근데 내가 마음은 있지만 자원 생성량 옵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못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곧 보강 유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발에 보강 재생량을 붙여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게 아이템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야만용사 부캐를 하나 키웠었는데 이벤트 할 때였어요. 이벤트 할 때였긴 했는데 1렙부터 100렙까지 키우는데 25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물론 60레벨까지는 버스를 받긴 했어요. 근데 60레벨에서 100레벨까지 달성하는데 2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거는 이제 아이템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일수록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이 파밍을 해서 더 아이템 나올 확률을 늘리고 더 좋은 아이템을 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을수록 내가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내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제 빌드를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라, 최소한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광폭간 찍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 20일 전쯤에 광폭간 찍기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공략을 보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실 거고, 또 유튜브에서 유입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광폭간 찍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출혈 데미지. 내 출혈 데미지 늘려주는 거는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광폭간 찍기 자체가 버그딜이죠. 지금 버그딜이라서 지금 기존 공식보다 더 많은 딜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출혈 피해를 늘린다고 하는 부분은 그 버그가 적용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딜 상승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내가 딜을 늘리고 싶다,
광폭간 찍기를 사용을 하는데 딜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출혈 데미지를 늘리시는 게 아니라 내 기본 데미지를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광폭간 찍기에 보시면 기본 공격력의 30%를 추가 출혈 피해로 줍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내 기본 선조의 망치 데미지가 올라야 출혈 데미지가 증가하는 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출혈 피해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내가 선조의 망치 딜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광폭간 찍기 딜도 같이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혈 딜을 올리는 게 아니다. 출혈 딜은 거의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 선조의 방식 데미지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어차피 출혈 데미지가 다 하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뭐 가끔 보면 스킬 레벨을 다 낮추시는 분들도 있고, 장갑에서 뭐 스킬 레벨을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출혈 데미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 기본 데미지가 세져야 저 출혈 데미지도 늘어나는 거고, 기본 데미지에 기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본 데미지를 늘리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발사가 작동하는 원리. 사실 지금 광폭간 찍기라는 게 버그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풀어놨는데, 공략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발사랑 이제 시너지가 나서 그런 버그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큰데, 이발사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광폭간 찍기 버그가 없을 때에는 이발사가 폭발하는 트리거가 두 가지였죠. 저기 적혀있는 시간이 온전히 지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내가 몬스터 체력 이상으로 데미지를 넣어놓고 직접 피해를 한 대라도 가격했을 때, 여기서 직접 피해라는 거는 뭐 지속 피해라든가 뭐 출혈 피해 이런 거 말고 직접 피해라고 또 따로 소스가 있어요. 직접 피해를 한 대라도 때렸을 때, 그때는 이제 여기 적힌 시간이 다 지나지 않더라도 이발사가 폭발을 했죠. 근데 이제 광폭간 찍기를 사용하게 되면 트리거가 두 가지가 더 늘어나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몬스터를 가격을 했을 때 내 물리 데미지랑 기존의 물리 데미지랑 광폭간 찍기의 출혈 데미지를 합산한 값이 몬스터의 체력을 초과할 때, 그때는 바로 이발사가 폭발을 해요. 하지만 폭발을 하는데 출혈 데미지는 어차피 지속 피해이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가고, 저렇게 보이시죠? 출혈 데미지가 남아있죠. 저게 그 경우에요. 저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뭐 릴리트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 출혈 데미지가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치로 들어가게 되죠. 그거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저 출혈 데미지가 점점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저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출혈 데미지, 이발사가 폭발했지만 출혈 데미지가 남아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출혈 데미지, 광폭간 찍기 데미지를 넣으면 그 뒤로부터 들어가는 출혈 데미지는 중첩이 돼요. 근데 그 정도 하면은 두 번밖에 중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몇 번씩 중첩을 시켜야 그렇게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트리거가 뭐냐면 광폭화예요. 여기 보시면 광폭화 상태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폭화를, 여기 보시면 광폭화가 지금 생겼을 때 내가 광폭화를 연장하거나 새로 터뜨릴 때 그 이후에 광폭간 찍기 딜이 중첩이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선망은 사실 광폭화를 새로 터뜨리거나 연장할 수단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보시면 달려들기에 광폭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장의 함성의 광폭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여기 가차없는 광전사라는 위상이죠. 하지만 이거는 확률도 조금 낮은 편인데다가 선망 자체가 행적이 좀 많이 낮죠. 그래서 행적이 낮다라기보다는 시간 대비 행적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가차없는 강전사도 사실 그렇게 잘 터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망이 사실은 야만 빌드 중에서는 이 광폭간 찍기 딜을 누적시키기는 가장 좀 부적합하긴 해요. 하지만 선망은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망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우월해요. 왜냐하면 얘 하나 때문에. 야만이 지금 뭐 초반부터 뭐 좋았기도 하고 나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론이 막 들쑥날쑥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망은 안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여론에 안 휘둘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동안 야만을 거의 뭐 진짜 쓰레기 취급하고 뭐 죽었다, 뭐 소위 말해갖고 지금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들끼리 살아있는 사람 상대로 장례식 치르고 막 그러는데, 선망은 안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선망은 안 좋았던 적이 없었고요. 이번에 시즌 1이 처음 열렸을 때도 그때 뭐 진짜 뭐 야만 거의 제사상 진짜 차리는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초반 육성 구간에서만 굉장히 힘들었지. 제 경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좀 파티를 모집해가지고 같이 육성을 했었는데, 한 70레벨 정도가 됐을 때부터 이미 내가 그 사람들을 버스를 태우고 다니는 수준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악몽 던전이 저거 반복이 됐던 때라서 자비의 손길로 저는 랩업을 했거든요. 자비의 손길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이 구역에서 정예가 엄청 많이 모여있는 방이 두 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두 분이 더 계셨었는데, 두 분을 한 방에 보내고 제가 혼자서 나머지 한 방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제 한 방을 다 쓸고 이동해서 그 사람들 방에 가도 그 사람들 다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만큼 손조의 망치는 다른 빌드는 솔직히 뭐 제가 인정은 하는데, 손조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빌드가 나빴던 적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원래 좋았어요. 좋았고 계속 쭉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뱉는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생기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빌드 영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흔히 게임에 보면 근본 캐릭터라고 흔히 표현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게임 캐릭터라는 게 흔히 이런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태생이 좀 우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좀 너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게 저는 선조의 망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애초에 저는 이런 선조의 망치라는 빌드가 시스템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딜은 강력하게 주고, 딜은 엄청 강력하게 주되 분노 수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리미트를 거는 그런 시스템을 꾀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분노 수급이 너무 원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리미트 부분이 해제가 돼 버리니까 선조의 망치가 지금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인용하자면, 선조의 망치는 야만용사 중에 근본 빌드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선조의 망치를 대놓고 죽이지 않는 이상 시즌2에도 여전히 강력할 거예요. 이게 너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조의 망치는 안 좋았던 적도 없었고 계속 좋았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 사람을 지들끼리 장례식을 치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 장례식 치르고 있을 때 남들 버스 태워가면서 랩업을 해요. 육성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 같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잘난 척이 아니라 그만큼 게임 이해도가 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휘둘리지 마시고 최소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광폭화 찍기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는 선조의 방치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를 연장시킬 수단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 광폭화 찍기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얘는 좀 부가적으로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기본적인 선조의 망치 딜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사람들 막 이런저런 빌드를 막 뽑아내고 있는데 그 빌드들은 어차피 광폭한 찍기가 수정이 되면은 어차피 운용되지 못할 빌드들이에요. 지금 블리자드가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충 입막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 그래 놀아라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내가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앞에 너무 화려하고 재밌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기보다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폭한 찍기 같은 경우에도 출혈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의 이각에서 내가 딜을 늘리는 것, 기본적인 선조의 망치 딜을 늘리는 것, 그거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